자, 이번에는 23년 4회 전기공사산업기사에 있어서 전력공학의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에서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절연협조의 기본이 되는 사항은 바로 회래기의 제한 전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잘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하셔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나왔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한류 리액터에 대해서 물었지만 실제 한류 리액터뿐만 아니라 다른 리액터에 대해서 사용하는 목적을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리액터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우리 시험에 언급되는 리액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블루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페란티 현상의 억제가 있습니다. 비단 페란티 현상뿐만 아니라 뭐 자기여자 현상 억제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직렬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제5 고조파 억제, 그리고 소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 억제, 그리고 한류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단락 전류 억제가 되지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리액터 종류에 대한 목적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문제의 답을 고르면 바로 3번 단락 전류의 제한 내지 억제, 뭐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계정기 회로에서 점선 내에 A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장치에 있어서 이 심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CT, 즉 변류기를 의미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차단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일같이 생긴 것은 이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트립 코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PT라고 해서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케이블의 고장을 탐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지중 케이블에 있어 고장을 탐색하는 방법에는요, 머레이 루프 시험기에 의한 방법, 우리가 다르게 머레이 루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 측정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펄스에 의한 측정법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다르게 펄스 레이더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수세 코일법도 있고요. 그리고 음향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 이 지중 케이블 고장 탐색 방법이 아닌 것은 매거에 의한 측정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기사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상 3선식 배전솔로의 수전단에 6000V 그리고 지상역률 0.8 500kW의 부하가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이 부하의 역률의 변화 없이 600kW로 증가를 시켰다고 했을 때 수전단 전압 및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전력용 커패시터 용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초기 조건을 보면 수전단에 6000V 그리고 지상역률 0.8 500kW의 부하가 접속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초기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때는 500kW 그리고 역률은 0.8이었다. 자, 그 다음 상태를 보면 일단 부하의 역률의 변화는 주지 않고요, 단지 이 유효 전력만 증가시켰습니다. 정확하게는 100kW 정도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 상태를 보면 이제는 600kW, 단지 얘만 100kW로 증가시켰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가적인 조건이 수전단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은? 하고 물었어요. 어쨌든 부가적으로 수전단 전압과 전류는 불변이어야 하더라.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력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압값 그리고 전류값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뭐 삼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세 놈들의 관계성을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유효 전력은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요. 그쵸? 그러면 실상 이렇게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도 당연스럽게 이 관계식은 성립을 할 겁니다. 근데 편의상 이렇게 놓겠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전단자가 전류는 불변이래요. 그렇단 말은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쨌든 양쪽 수식에 루트 3, 루트 3 들어가 있고 이놈과 이놈이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루트 3 VI에 대해서 수식을 이항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이항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1분의 P1이 될 거고요. 우측식을 가지고 이항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 2분의 P2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놈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보세요. 초기 상태의 전력값 내가 압니다. 그 다음에 이후 상태의 전력값도 알아요. 그리고 초기에 역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률이 뭐겠습니까? 바로 수전단 진압과 전류가 불변하기 위한 역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역률 값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역률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 양을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500분의 600 곱하기 0.86. 요거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0.9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역률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애초에 역률이 얼마였습니까? 0.86.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역률을 어떻게 해준다? 결국 0.96으로 개선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말이 좀 꼬여 있지만 결국 묻고자 하는 것은 역률 개선을 위한 커패시터, 즉 콘덴서의 용량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이고?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기준은 뭐예요?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이놈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콘덴서의 용량은요,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쓰면 될 거예요. 기준이 되는 유효 전력에다가 역률 개선 전 역률 분해 무효율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 분해 무효율. 그렇죠? 근데 실상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요 관계를 많이 쓰죠. 자, 사인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그럼 이것도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되는 유효 전력은 뭡니까? 600kg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자, 처음에는 역률이 0.8이었어요. 근데 실상 뭐 우리가 여기다가 0.8 넣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역률이 0.8 때는 무효율은 0.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역률 값은 0.96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1-0.96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시면 275 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 솔직히 이런 거 넣으면 맛있게 꿀꺽 드셔야 된다 기죠. 자, 충전 전류는 앞선 전류가 되더라. 다르게 말하면 진상 전류가 된다. 자, 간단히 체크아웃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자주 나온다 그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공지선에 설치하는 목적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떠올려 보면 일단 첫 번째, 직경로에 대한 차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유도로에 대한 정전 차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통신 유도 장애 경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실상 우리가 여기 주어진 보기에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뇌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보기를 가지고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도를 증진시키려면 발전기나 변압기의 직렬 리액턴스를 가능한 작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기의 동작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계통은 되도록 연계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중간 조상 설비를 설치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물론 이외에 중간에 고속 재폐로 방식을 채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나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한다. 이런 기타 등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간단히 이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입니다.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했답니다. 전자유도의 주된 원인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나오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유도의 주된 원인은 누가 된다? 영상전류가 되지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상전류와 상호 인덕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전자유도 전압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알고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 지락전류 혹은 기유도전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놈이 뭐가 된다? 바로 이 영상전류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가지고도 바로 다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문제입니다. 수압철간의 안찌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s였습니다. 안찌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압철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에 어떤 유체가 흐르고 그에 대한 유량을 Q라고 놓겠습니다. 실제 이 유량 Q는 뭐 여기서 흐를 때나 여기서 흐를 때나 그 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연속의 정리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연속의 법칙. 자, 이놈에 대한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요 부분에 있어서 단면적을 A1이라 놓고요. 여기서의 유속을 V1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의 단면적을 A2, 여기서의 유속을 V2라고 했을 때 전체 유량은요. 요 지점에서의 단면적과 유속을 곱한 것이나 요 지점에서의 단면적과 유량을 곱한 것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게 연속의 정리 내지 연속의 법칙이 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수식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압철관, 어쨌든 관으로 줬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면이 원형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원형 단면의 면적,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형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물론 우리가 반지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 수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4분의 파이 d1 제곱 곱하기 v1은 4분의 파이 d2 제곱 곱하기 v2요. 그러면 실상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요놈들은 다 나가리 될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v2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 양을 해봅시다. v2는요. d2 제곱분의 d1 제곱 곱하기 v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수치값들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2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놈에 대한 지름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얼마요? 3.5요. 그 다음에 처음 다른 조건에 대한 값들을 넣으면 자, 분자는 안지름 4m 그리고 v1 이때 요속은 4m/s가 되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계산기에서는 5.2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 이렇게 되더라. 자,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1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런 개념을 볼 수 있겠죠. 어떤 특정 시간에 있어서 전력 사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에 대한 것은 실상 이 부하율이 됩니다. 부하율. 그래서 일단 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수식관계를 뭐 계산 기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면 분자는 평균 전력이 오고요.
혹은 평균 수용 전력이 오고요. 분모는 최대 수용 전력 혹은 최대 전력이 옵니다.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상 이 전력 사용의 변동이 크다라고 보면은 이 평균 전력이 일반적으로는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가 크면 부하율은 일반적으로 작게 나타나고요. 근데 변동 상태가 거의 없다, 일정하다. 그럼 보통은 이 평균 전력값 자체가 크게 나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부하율도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하율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이 전력 사용이 크게 변동하는구나 혹은 작게 변동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러나 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회선의 송전선에 있다가 임피던스가 각각 ZTS, ZTR인 변압기를 송전단 및 수전단에 설치를 했을 때 송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4단자 정수 C0는 하고 물었습니다. 즉, 요 말이겠죠. 송수전단 전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4단자 정수 중에 C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좌측에다가 이놈에 대한 행렬식을 좀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만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다시피 송전단에 이 임피던스의 변압기가 직렬로, 수전단에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4단자 정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잡으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행렬식은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A, 1B, 1C, 1D,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Z, T, R, 0, 1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순서대로 다 연산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4단자 정수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순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를 연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요 두 개 연산하게 되면 A1 더하기 C1 ZTS. 그 다음에 요거 연산하게 되면 B1 더하기 D1 ZTS. 그리고 요거 연산하게 되면 C1, 요거 연산하게 되면 D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적어줄게요.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전체 A0, B0, C0, D0 얘들을 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C0예요. 얘만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만 도출하기 위해서 저는 요것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만 계산하게 되면 C0는 C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째 문제입니다. 원자로는 화력발전소의 무엇과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핵분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똑같이 봤을 때 화력발전소에서는 누가 이 역할을 합니까? 바로 보일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정류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 투입 방식을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지문에 보면 콘덴서 언급이 있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식은 콘덴서 드립 방식이 되겠더라. 간단한 문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전원으로부터 합성 임피던스가 0.5%인 곳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기준 용량은 15,000kVA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자, 특히나 이렇게 임피던스라는 언급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단위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퍼센트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체크하셔야겠죠? 즉, 지금 지문에 주어진 것은 정확하게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을 가지고 이 차단기의 용량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자,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있죠. 차단 용량 내지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 수식만 알면은 바로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상 얘는 메가볼트 암페어로 묶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로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애초부터
이렇게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바꾸어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에서는 3000 메가볼트 암페어라는 값이 툭 나올 겁니다. 그럼 답은 3번 되겠죠.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100kVA의 단산벽기 세대로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삼상 전원을 공급하는 중에 한 대 고장으로 V 결선을 했다면 출력은 얼마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는 이놈에 대한 출력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올려보면 V 결선했을 때 출력 내지 용량은요, 단산벽기 한 대 용량에 대해서 루트 3배가 되더라. 이게 끝이죠. 그럼 끝났네요. 여기다가 100kVA 넣으면 173kVA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지상 전류뿐만 아니라 진상 전류도 잡아서 광범위하게 연속적인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주어진 보기에 있어서 지상분과 진상분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동기초상기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연속적인 동작할 수 있는 거, 즉 다르게 말하면 회전기인 것은 당연스럽게 또 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소리액터 접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소리액터 접지를 하게 되면 지락 전류가 매우 작아집니다. 그쵸? 거의 0에 가까이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과도 안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전자유도 장애에도 경감이 됩니다. 다만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전기 동작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런 계전기의 동작이 쉬우려면 지락 전류가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계전기의 동작이 쉽고 지락 전류가 큰 접지 방식은 뭐가 있을 것이다? 직접 접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번은 요놈에 대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154kV 송전선로의 철탑에다가 90kA의 직격 전류가 흐를 때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을 탑각 조치 저항으로 적합한 것을 하고 물었습니다. 단 154kV 송전선의 1년의 애자기 수는 9개를 사용했고 이때 애자의 섬락 전압은 860kVA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철탑에 있어서 작용하는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뭐 가공지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예자 연들이 쭉 있고요. 송전솔로. 자, 일단 물어보는 것은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탑값 조치 저항이야. 그죠? 일단 전 통틀어서 뭐 요거 철탑 이 저항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역섬락을 일으킬 때 요게 뭔가 오타죠? 이게 킬로볼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자, 어쨌든 역섬락을 일으킬 때의 전압이 860kV랍니다. 즉 이만큼의 전압이 여기 걸린다면 역섬락이 일어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쉽게 생각했을 때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이 철탑에서 이만큼의 전압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항값을 조정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간단히 봤을 때 어쨌든 90kA의 내격 전류가 여기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는 전압이죠. 그럼 우리가 철탑 기준을 봤을 때 전압 꼬라지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저항과 여기 있는 전류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거죠. 저항, 전류, 전압이 있으니까 저항은요 I분의 V 하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860 나누기 90요. 어쨌든 키로는 약분 될 거예요. 자, 이놈을 계산하시게 되면 9.5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철탑의 저항이 9.56 이상이 되면 이런 전압이 걸려서 역섬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역섬락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쨌든 이 철탑에 대한 저항은 이것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보기상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9옴을 볼 수 있겠더라.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이고, 전압이 있겠다. 전류 있겠다. 전압에다가 전류 나누면 저항값 되겠네. 이 저항값보다 작으면 되더라.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0번 문제입니다. 단위 길이당의 3상 1회선과 대지간의 충전 전류가 1km당 0.3A래요. 그럼 여기서 길이가 35km인 선로의 충전 전류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에이, 요거는 진짜 거저먹는 거죠. 요거랑 요거 둘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0.3A per km 곱하기 35km 하면은 10.5 암페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시면 진짜 맛있게 꿀떡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풀었던 이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앞으로 시험을 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